네. 진짜 너무 거의 봄인 것 같아요. 패딩 입고 왔다가 벗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제 귤도 다 열리고, 그래도 봄에 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바디 트랜스포밍 대사에 관련된 TI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만은 진짜 평생 숙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다이어트는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부터 뱃살을 어떡하냐 하다가 지금도 70살이 넘으셨는데도 이 뱃살을 어떡하나 이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평생의 숙제는 뭐냐면 전 영어거든요. 영어가 저의 평생의 숙제예요. 진짜 영어를 언제부터 했냐 기억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3년 내도록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대학은 또 토익이 몇 점 이상이어야지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넘었어요. 어떻게 넘어가지고 다 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영어가 되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이어트가 숙제인 것처럼 저는 이제 다이어트도 숙제지만 영어가 굉장히 숙제인데 왜 이렇게 영어가 해결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만 공부하면 외국인 앞에서 유창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면 항상 학원을 다녀도 어디를 다녔냐면 집중 3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 2주 집중 몇 번만 하면 기가 트인다. 트여요 안 트여요? 안 트여요. 정말 안 트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 영어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됐구나. 원리 하나도 이해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외국인이 많이 쓰는 패턴 이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이제 원활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이어트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은 저는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병원 가서 뭐 하세요? 주사 딱 해가지고 쏙 빼내잖아요. 뭘 빼요? 지방을 쏙 빼잖아요. 그러면은 눈앞에서 지방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배에 있는 지방을 쏙 빼니까 이런 게 훨씬 편하지 뭔가 노력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 2, 3초까지는 되게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기를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하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내장 지방이 생겨요. 그만큼이 내장 지방이 생기고 내장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제3의 지방이라 해서 장기에 붙는 심장이나 이런 데 붙는 지방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지방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다이어트는 특히나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많이 아세요. 알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의 원리를 딱 파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살이 쪄요? 음식. 너무 정직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랑 똑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두 번째는 안 움직여서 살이 쪄요. 근데 이것도 30세 전까지는 통합니다. 근데 30세 이후가 되면 진짜 이상한 게 많이 먹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이 움직여도 그러니까 사실 적게 먹고도 비만인 사람이 있고 정말 많이 움직이는데도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리를 좀 찾아가지고 적게 먹어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근데 이래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리더님도 대부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대사가 망가졌습니다. 대사 문제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궁금해요. 그럼 이제 길게 설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뭐 먹어서 살쪄요?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희재의 인생극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그쵸? 한창 일요일에
항상 이의제가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다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음식도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를 되게 고민을 해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음식이 먹으면 우리 음식 먹으면 힘이 나야 돼요? 힘이 안 나야 돼요? 힘이 나야 되죠. 그리고 음식 먹으면 우리 왜 추운 날 아침 먹고 나가는 거랑 아침 안 먹고 나가는 거랑 엄청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아침을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음식이 타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대사.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야 돼요, 몸은. 근데 음식을 에너지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에너지로 안 쓰고 차곡차곡 내 배에다가 저장을 하고 내 턱에다가 저장을 하고 내 이 허벅지나 팔뚝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타기만 하는 몸도 없고 저장만 하기로 하는 몸도 없어요. 대체로 이제 에너지 사용이 한 7 정도면 저장이 3, 요 정도면은 괜찮아요. 근데 대사가 망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일까? 어디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저장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장이 많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수 경제가 진짜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사가 막 나라가 이제 막 일자리도 많고 진짜 막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럼 리더님들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어느 정도 나가서 돈도 쓰고 그리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쓰는 걸 다 멈추고 무조건 모을 때는 어떨 때 모으세요? 경제가 좋을 때 모으세요? 뭔가 이제 곧 뭐가 다가옵니다 할 때 모으세요? 이제 뭔가 다가옵니다,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막 안 쓰잖아요. 좀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저 교육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긴급 속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6시간 후에 전쟁 날 겁니다. 여러분 리더님들 지금 전쟁 난다는데 이 대사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디 가실 거예요? 마트 가실 거예요? 마트에서 뭐 사요? 물, 라면 엄청 사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언제 저장하냐면요. 위기 때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이 위기다 할 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대사가 고장났다라는 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 위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위기냐면 첫 번째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요 무조건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혈당 그래프거든요. 초록색처럼 저렇게 초록색이 정상이에요. 정상. 초록색이 이렇게 정상일 때는 그렇게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살짝 오르고 어느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절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혈당 스파이크 팍 치면 여러분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라고 판단을 해요. 위기라고 판단해서 우리 몸은 위기니까 뭐 정치 막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다 이야기하고 회의를 땅땅땅땅 누르고 이렇게 안 하고요. 혈당이 팍 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전부 다 삐 소리는 나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는 진짜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일시정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당 팍 칠 때 증상이 어떠세요? 졸리죠? 왜냐면 멈춰서 그래요. 그래도 완전 멈추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은 거를 에너지로 안 쓰고 저장을 하니까 내 배는 이만하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살이 안 빠지? 당연히 안 빠져요. 지방 쓰이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당길까요?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떡을 먹고 라면 먹고 했는데도 왜 또 입이 심심하냐는 입이 진짜 심심하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걔를 먹었으면 어느 정도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포로 가가지고 막 에너지 써야 되는데 그냥 배로 다 가버리니까 먹어도 먹은 게 안 되는 거고 왜 붓는지 아세요? 몸은 왜 붓는지 아세요? 수분도 저장해놔버려요. 수분을 싹 다 저장을 해버리니까 약간 비만이신 분들 처음에 딱 비만이신 분들 이제 딱 TR을 들어가시면 한 몇 주 만에 붓기가 싹
빠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혈당이 낮아지면 그제서야 자 이제 빠져나가 이제 써도 돼라고 하면 그때 소금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분이랑.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고 왜 자꾸 졸리지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근데 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혈액 속에 뭐예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다이어트를 처음 하는 분들, 처음이 아니라 그냥 뭐 이미 대사가 망가져 있는 사람한테 야, 이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비상이라서 싹 다 저장한대. 너 오늘부터 먹는 탄수화물의 40%를 줄여봐. 너무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그러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먹은 음식을 근데 반드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내가 입에서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입이 강제로 막혀있지 않는 이상 정말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입을 다 막아놓고 먹을 때만 딱딱 주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자기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혈당 엣지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먹은 음식의 40%를 혈당이잖아요. 혈액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얘 못 들어가게 하면 얘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갈까요? 대변으로 나가고요. 또 일부는 뭘 하냐면 장에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혈당을 내려주면서 동시에 장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지금부터 탄수화물 40% 강제로 줄이세요 하면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먹으면서 조금씩 서서히 줄여가세요라고 해서 습관을 적어도 3개월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면 제가 갑자기 뭐가 울린다고 그랬어요? 몸에서 사이렌이 윙 울리면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일시정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지방 분해 억제제를 먹어도 지방 분해 안 됩니다. 반드시 얘가 혈당이 떨어져야 지방 분해 그 다음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이제 혈당인데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그래 내가 무슨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 당뇨가 혈당이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혈관도 소리 없는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혈관은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도 있잖아요. 혈당은 이렇게 높아도 졸린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몰라요. 혈당은 혈액순환 안 되는 건 그래도 좀 느끼잖아요. 왜 다리가 좀 저리다거나 아니면 뭔가 혈색이 나요. 당뇨는 진짜 증상이 없고 아까 그 루미스파 강의한 것처럼 당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피지가 많아서 얼굴이 시커멓고 톤이 균일하지 않은 정도가 증상이에요. 이해가 나세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혈당이 높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을 때 증상이 없는 딱 하나 증상이 있어요. 내가 당뇨가 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배예요. 이 사람 보면요 제가 사진이 되게 많았는데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 배만 적절하게 가리면 이 사람은 몸매가 좋은 사람이에요? 몸매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팔과 다리는 말랐어요. 팔도 마르고 다리도 말랐는데 어디만 나왔다고요? 배만 나와서 그런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근데 배 가리는 거는 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좀 쉬워요. 왜냐면 얼굴도 살이 없고 팔도 살이 없고 여기도 살이 없으면 여기는 옷을 적당히 이렇게 퍼지는 것만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히나 아랫배가 나오기보다는요 어디가 되게 증상이냐면 가슴 밑에서부터 배꼽까지 나오는 배가 나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혈당이라는 거는 음식을 적게 먹어가지고 당을 낮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체지방을 좀 없애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혈당 엣지라는 제품에 녹차 추출물을 넣었어요. 근데 녹차 추출물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녹차 추출물을 넣는 게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리더님들도 아마 소비자한테 전달하면서 그런 컴플레인 막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카페인 어쩌고저쩌고 왜 하필 얘를 넣어가지고 왜 그런 사용상 주의 문구가 꼭 그 카페인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자기 너무 싫다. 다른 정말 지방 억제, 지방 제거해주는 원료가 진짜 많잖아요. 하필 왜 녹차 추출물을 넣어서 왜 이런 사단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넣었냐면 제가 당뇨가 될 상은 어디가 볼록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윗배. 그러니까 윗배 높으신 분들은 아랫배도 높아요. 그러니까 배가 전체적으로 큰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녹차 추출물은 전체적인 지방을 줄이는 거에든 그런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뭐가 압도적이냐면요. 복부 지방 없애는데 완전 좋아요. 특히 내장 지방은 그 어떤 원료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혈당 엣지가 단순히 음식을 줄여서 당을 떨어뜨리는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다이어트 원료 역시 당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 맞는 지방을 빼주는 원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는 혈당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 위기냐면 일단 음식이 들어갔어요. 음식이 들어가면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했죠. 어떤 길이요? 에너지로 탈 것인가 아니면 저장할 것인가. 근데 그래 결심했어. 나는 에너지로 탈 수 있는 쪽으로 갈 거야. 갔는데 근육이 없잖아요. 근데 근육에서 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올라와서 저장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육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있어야 음식이 타요. 음식이 타는 공장이 물론 근육 말고도 있지만 근육에서 제일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근육이 이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근육에 왜 근육에서 타냐면 여러분들 에너지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 들으실 필요 없고 우리 왜 에너지 타는 공장 이름을 뭐라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걔가 근육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을 높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리더님들 TR9T와 TR미로 변하면서 TR9T 원래 되게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다가 TR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TR미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근육이 짱짱하다는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근육이 짱짱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PT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너 분들이 근육의 질이 되게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근육에 거의 올인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올인을 했지만 근육에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근육이 없으면 이런 거죠. 음식을 태울 공장이 없으니까 다시 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지방으로 가서 배로 간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육을 일단 많이 만들면 좀 덜 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근육하면 공식이 뭐예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단백질 열심히 드세요? 네. 네. 근데 요거는 몇 살까지냐면 35세까지 35세까지는 근육 이꼬르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35세 이상부터는 왜 그러냐? 35세 이하는 근감소의 원인이 뭐냐면요.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 부족. 그런데 35세 이상부터는 근감소의 원인이 단백질 부족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요. 우리 몸 안에는 만드는 일꾼들이 있고 부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부시는 일꾼들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우리 뼈는 10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리모델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애들은 부셔야 새로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시는 애랑 뭐 이렇게 만드는 애랑 이렇게 있는데 35세 이상 이전에, 그러니까 35세 이전보다 더 오히려 저희 애기처럼 10대는 부시는 애보다는 만드는 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주기만 해도 키가 쑥쑥쑥쑥쑥쑥 커요. 근데 한 30대부터는 부시는 애랑 25세부터는 부시는 애랑 만드는 애랑 좀 1대1이에요. 어쨌든 20대는 먹고 운동하면 어쨌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근육이 잘 붙어요.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5세 이상부터는 만드는 애보다 부시는 애들의 힘이 크고 60대, 70대는 거의 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키가 커져요? 키가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는 게 근육부터 시작해서 뼈까지 소실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시는 애들이 많으니까 단백질을 먹어도 이게 다 근육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35세 이상부터는 단백질을 먹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더 큰일 나죠.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계속 넣어야지 어느 정도 물이라도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넣어버리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과학자는 어떤 애를 조절하겠어요? 부시는 애를 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억제하고 만드는 애를 좀 올리겠죠. 그게 쉐이프에스예요. 그러니까 쉐이프에스가 이거는 진짜로 완전 발명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08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그 부시는 애들이랑 뭐 만드는 애들이랑 부시는 애들이랑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시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게 단백질 강의하고 뭐 제품 만들면서도 이 효소를 조절하는 게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근데 그게 2015 이게 아마 원료가 2015년 16년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절을 하니까 여러분 얘랑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35세 이상 진짜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진짜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빨라지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을 이런 근육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2두박근, 3두박근 이런 근육 있죠? 그런 근육보다 더 중요한 근육이 뭔지 아세요? 척추기립근 같은 거예요. 속근육 완전 안에 있는 속근육 같은 건데 걔네들은요 되게 키우기 힘들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되게 힘든데 얘는 그것들 해낸 임시의 적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완전히 세우다 보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이걸 뭐 TRB를 하고 나는데 근육이 짱짱해졌어가 아마 자세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운동까지 하시면 완전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고 운동을 하면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체적용 시험 결과에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특히나 이런 속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해하는 애를 없애니까 분해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에 진짜 우리가 써야 되는 우리가 서 있는 이런 근육부터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막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근육을 올려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강의를 사실은 3년 내도록 했지만 지금 되게 처음 듣는 얼굴이신 분들도 계세요. 계셔서 정말 너무 뜻깊고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찬데 너무 보람찬데 그래서 이거 또 3년 동안 계속 한 말이지만 한 번 더 하자면 이제 실험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인체적용 시험을 사람을 모아놓고 하거든요. 이건 한국인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국인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요것만 계속 요걸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12주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들은 완전히 속근 지금 다 좋아지고 사람들은 속근을 뜯어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력이 또 이게 엄청 세지고 여기 대퇴사두근이 다 단단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는데 운동 시켰겠죠 뭐. 약간 좀 비난적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동 금지시켰어요. 12주 동안 운동을 안 시키고 얘만 먹였는데 근감소가 일어나기는커녕 근육의 질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운동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운동을 하고 하시면 진짜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운동을 금지시켰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프로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금지시켰나? 그러니까 왜냐면 운동 때문에 좋아졌는지 얘 때문에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중봉은 운동을 싹 금지시키고 단백질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얘만 먹였어요.